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2번을 풉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여 맞추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둔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둘 수 있다게야 맞는 문장입니다.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1번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위원 중에 호선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위원장은 그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거고 위원회 임명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에 남는 기반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험의 출제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에 출제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에 출제하려고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심의 의결의 제책사유, 기피사유, 회피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 감정, 자문을 한 경우라든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라든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당연히 심의 의결에 참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척사유라 그럽니다. 또는 안건의 당사자가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척, 기피, 회피 사유라 그럽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합니다. 중개보수 보수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럴 내용으로 문제의 풀이를 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요청한다. 틀린 문장이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당연히 되지만 위원회 임명권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는데 차관은 그냥 명목상 되는 거고 위원회 임명권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요청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심의사항에서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렇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통일되겠죠. 난이도도 통일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이 될 때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되겠죠. 안건의 당사자, 사건의 대리인이면 당연히 그 회의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자,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이나 유촉하지 않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보는데 그 위원회 임명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나 반드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한다는 거.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거. 위원장이 업무를 볼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를 볼 수 없을 때 미리 지정한 자가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미리 지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거지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유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유촉을 합니다. 자,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는 거고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 위원회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에 제척이 될 때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였던 경우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되죠.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됩니다. 전부 맞는 문장이고 틀린 문장 정답 2번에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